이제 슈퍼볼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퍼스트 앤 24 이지만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모든 경기들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슈퍼볼 한 경기만이 남아 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 두 경기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이 뉴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들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네. 제이슨 게럿 감독이 결국은 이 자이언츠로 가게 됐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시고 싶으셨나요? 사실 이제 제이슨 게럿 감독이라고 하면 어떤 이 선수단과의 어떤 친화 이런 부분에서 고평가를 받았던 감독이었지. 사실 이제 플레이 콜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이슨 게럿 감독이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자이언츠에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플레이콜을 아마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된다면 좀 이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해왔던 얘기들과는 좀 그렇죠. 좀 우려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제이슨 게럿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이슨 게럿이 원래는 이제 쿼터백 출신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쿼터백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나름 이렇게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고 쿼터백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쨌든 지능적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네, 트로이 에이크먼의 백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 입단에서는 카우보이스, 뭐 자이언츠, 돌핀스, 버커니어스까지 이렇게 여러 팀을 돌면서 프로 생활을 했는데 사실 이제 커리어 백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우보이스에서 말씀하신 트로이 에이크만 밑에서 있으면서 슈퍼볼 두 차례 우승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은퇴한 뒤에는 돌핀스에서 쿼터백 코치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코치로서 주목을 받았냐면 2007년에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네. 그 시즌에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바로 13승 1패로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그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코치로서.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 오브 더 이어라는 상도 수상을 했고 뭐 그때 카우보이스가 이제 사실 뭐 플레이오프에서 금방 탈락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했지만 정규리그 때 상당히 이제 놀라운 성적을 냈었다라는 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오프 시즌에 이제 그 플레이오프가 끝난 오프 시즌에 볼티모어 레이븐스로부터 감독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리 존스 구단주가 제이슨 게럿을 뺏길까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감독급의 연봉을 주면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리그 최고의 연봉을 받는 코디네이터였고 코디네이터로 있으면서 사실 이제 감독이었던 웨이드 필립스 이상의 감독급 연봉을 받는 코디네이터였다. 네. 그러다가 이제 카우보이스가 이제 웨이드 필립스 밑에서 이렇게 좀 성적이 안 좋아지면서 특히 이제 웨이드 필립스 하에서 카우보이스가 2010년에 성적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이제 시즌 중에 필립스가 해고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부터 제이슨 게럿이 이제 감독을 이제 임시 감독으로 시작해서 2011년 이제 풀타임 처음 이제 감독을 맡으면서 2019년까지 9년 동안 풀 시즌을 맡아온 거고 임시직까지 하면 이제 10년을 네. 맡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안의 제이슨 게럿의 히스토리를 보면 제이슨 게럿이 뭐 사실 이제 카우보이스 팬들로부터 원망도 많이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콜을 잘 못하네 라는 지적도 사실 많이 받았지만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이슨 게럿이 2007년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상당히 인정받고 어시스턴트 코치 오브 더 이어라는 상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웨이드 필립스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해임될 때까지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나름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와 감독이 됐을 때와 뭐가 달라졌느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을 때는 그냥 딱 그 역할만 했으면 되는 거죠. 네. 공격을 챙기고 플레이콜을 챙기고. 근데 감독이 돼서는 플레이콜링 하면서 감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역량을 좀 벗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공격도 챙기면서 플레이콜링도 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더로서의 어떤 그 팀 전체를 챙기는 이런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진 역량은 플레이콜러로서 공격을 챙기는 그 정도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인데 그거를 초과한 그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게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냉정하게 보면 제이슨 게럿이 사실 그 감독을 하면서 초반에는 플레이콜링을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이슨 게럿이 좀 이제 버거워하니까 그걸 하나씩 내려놨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리더 오브 맨, 그냥 감독으로서 이제 선수들만 독려해라 해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코치 클랩.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은 또 나름 인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라커룸에서 선수들 잘 챙기고 선수들 독려하고 선수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선수들한테 라커룸에서 상당히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 감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리더 오브 맨이라는 이상으로 역할을 하다 보면 플레이 콜링도 하고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본인 역량을 좀 벗어나더라 아하. 라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제이슨 게럿이 감독을 하다 바로 해임된 상태에서 또 다른 포지션에 다른 구단에 가서 감독을 하면 똑같지 않을까. 네. 근데 오히려 조금 부담이 덜한 또 이렇게 제일 탑 포지션도 아닌 코치로서 본인이 잘했던 그런 역할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서 그 역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또 사실 그리고 제이슨 게럿이 그 감독을 하는 동안에 카우보이스에서 성적을 보면 네. 뭐 만 9년 거의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포스트 시즌에 뭐 이렇게 많이 가지도 못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딱 2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성적만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좀 초라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성적만 놓고 다른 팀에서 감독으로 데려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라 그러면 본인이 원래 이제 잘했던 것,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플레이 콜링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한번 또 역량을 발휘해보고 네. 감독도 이제 해봤으니까 플레이 콜러로서 다시 증명이 되면 감독이라는 포지션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제 부임한 팀이 뉴욕 자이언츠잖아요. 네. 자이언츠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이 본인이 이제 선수로서 백업 쿼터백으로서 뛰었던 팀이기 때문에 친분도 있거든요. 네. 인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 역량을 좀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 조직에서 한번 좀 발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임시 감독직까지 합하면 10년. 그렇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구단주와의 관계나 선수들과의 관계 또한 굉장히 원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라이벌 팀인 뉴욕 자이언츠로 가게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제이슨 게럿 감독이 정말 이 친화력 하나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들은 상당히 좀 원망도 하고 네. 게럿 감독에 대한 교체도 많이 좀 주장을 했지만 사실 라커룸 안에서 선수들은 상당히 그 게럿 감독에 대해서 옹호적이었거든요. 네. 감독을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같이 일한 사람들 제리 존스는 물론이고 선수들까지 상당히 어쨌든 좋아하는 걸 보면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친화력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제이슨 게럿 감독이 물론 이제 이지만 위원에게는 굉장히 애증의 대상이겠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뉴욕 자이언츠로 새롭게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자이언츠에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애증이라는 거는 애와 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정도 있습니다. 네. 증오 뭐 이런 감정도 어느 정도 미운 마음도 있지만 네. 좋아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 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팀이 하필이면 같은 지구 라이벌 팀이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이슨 게럿이 뉴욕 자이언츠 가서 좀 잘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잘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카우보이스 성적에 영향은 안 미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이슨 게럿이 자이언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풋볼을 이제 한 시즌 뛰었는데 이제 난 야구도 나중에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야구도 하고 싶다라는 뭐 야구도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두 종목을 다 하고 싶다 할 수 네.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지금 카디널스하고 계약을 보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카디널스가 되게 좀 야갔죠.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카일러 머리가 2018년에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네. 전체 9순위로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오클랜드 에이스가 지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이스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었냐면 본인이 이제 그때는 오클라호마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나 풋볼을 좀만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에서 풋볼을 1년 더 하는 거를 계약에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클라호마 대학에 돌아가서 쿼터백으로 1년을 더 뛰었는데 더 뛰고 보니 대화력을 한 거죠. 그래서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NFL 드래프트를 앞두고 평가가 어땠냐면 전체 1순위감이다. 음. 이러다 보니까
나 풋볼 하고 싶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야구도 물론 이제 1라운드 픽이긴 하지만 풋볼에서 전체 1순위 이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몸값도 몸값이지만 그런 명예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풋볼 이쪽으로 더 끌렸던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급선회하면서 NFL 드래프트에 이제 응했고 계약금도 2배 이상 차이 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400만 달러, 900만 달러였던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에이스한테 받았던 계약금을 뱉어냈죠. 그래서 사실 뭐 상환하고 네. NFL에 이제 갔는데 전체 1순위로 진짜 예상대로 카디널스에 입단을 했는데 네. 카디널스는 우려를 한 거죠. 얘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하. 루키 컨트랙트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그걸 넣은 거죠. 이 루키 컨트랙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야구를 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카일러 머리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또 사실 하면 잘 하겠죠. 네. 두 종목 뭐 다 잘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현재 계약상에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뭐 만약에 정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면 루키 컨트랙트가 끝날 때쯤 그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서서 네. 나는 다른 종목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조항을 또 이렇게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좀 성적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다른 종목을 같이 했던 스타들이 없진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을 같이 했던 선수를 뽑자 그러면 디온 샌더스가 있죠. 프라임 타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 팔콘스에서 뛰면서 같은 도시의 팀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서 뛰었고 네.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같은 날 2경기를 뛴 네. 헬리콥터를 타고 2경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뛴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런 디온 샌더스 가장 대표적이고 보 잭슨도 있었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다뤘던 맞아요. 보 잭슨도 있고 이제 캔사스시티 로얄스에서 뛰면서 오클랜드 레이더스에서 뛰었던 그리고 또 브라이언 조단이라고 이 선수도 사실 애틀란타 팔콘스 네. 그다음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서 뛰었던 이런 선수들이 있고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진짜 뭐 NFL에서 유명한 선수들 중에 워낙 이제 운동 능력이 좋으니까 여러 종목에서 드래프트 됐던 선수들이 많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트. 사실 탐 브레이디도 몬트리올 엑스포스에서 드래프트 됐었어요. 워싱턴 내셔널스의 전신이죠. 네. 그다음에 존 엘웨이는 심지어 뉴욕 양키즈에서 드래프트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없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NFL 초기 이제 창설 멤버 중에 한 명인 그 파운더 중에 한 명인 조지 알라스 있잖아요. 네. 그분은 뉴욕 양키스에서 실제로 뛰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뉴욕 양키스에서 우익수로 잠깐 뛰었는데 금방 대체됐어요. 다른 선수로 잘 못하니까. 근데 그 조지 알라스를 대체한 선수가 누구냐? 베이브 루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90년대 뭐 이때로 보면 좀 더 현대사를 보면 디온 샌더스나 보 잭슨처럼 두 종목을 실제로 뛰어든 선수들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다른 선수들은 뭐 코너백이었고 뭐 또 다른 포지션이었잖아요. 부담이 좀 덜한.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쿼터백들은 아니었는데 카일러 머리 선수는 쿼터백이니까 그렇죠. 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탐 브레이디나 존 엘웨이도 야구단에서 지명이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담스러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택 일을 했죠. 근데 카일러 머리도 특히 이제 야구 시즌과 풋볼 시즌이 그 겹치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을 같이 한다라는 건 네.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트 시즌까지 포함을 한다면 두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좀 겹치게 되는데 프리시즌이 이제 어찌됐든 프리시즌에 함께 합류를 그렇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8월, 9월 그리고 10월이니까 석 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오클랜드가 뭐 포스트 시즌까지 간다. 그렇죠. 그럼 뭐 12월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네. 사실 카디널스 입장에서 절대 원하지 않겠죠. 우리 팀에 와서 훈련을 하고 다음 시즌을 대비해야 되고 네. 우리 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인데 딴 팀에 가서 훈련하고 있다 경기를 뛴다.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그렇죠. 하면. 그런 거는 뭐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카디널스는 지금 계약서에 두 종목을 다 뛸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네. 야구에 관련된 활동을 모두 이제 제한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놨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루키 컨트랙트가 이제 1라운드 픽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5년간 유효한데 그 5년 동안 잘해서 네. 본인이 이제 어쨌든 재계약을 팀에서 하게끔 만들면서 본인이 이제 꼭 놓치면 안 되는 선수가 돼서 네. 나 야구도 하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네. 사실은 뭐 기회가 있겠죠.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또 이 선수가 이 한국계 피가 섞인 선수기도 하고 두 리그에서 좀 다 뛰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 야구에서 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카일러 머리가 더 주목을 받을 수 네. 있겠죠.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어쨌든 카일러 머리 선수가 야구를 하고 싶어 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소식이 딘 피스, 이 타이탄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첫 은퇴는 아니에요. 네. 이미 두 번째 은퇴입니다. 네. 전에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있을 때 한번 은퇴를 선언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어쨌든 NFL에서 손꼽히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근데 이분의 좀 커리어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이제 타이탄스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으셨는데 그 전에 사실 이제 더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라인베커 코치, 그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슈퍼볼 우승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로 옮겨서 라인베커 코치, 또 그다음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슈퍼볼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지가 두 개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븐스에서 우승한 다음에 한 번 이미 은퇴를 하셨었는데 복귀를 해서 다시 이제 타이탄스에서 2년간 더 코치를 하시다가 네. 다시 이번에 두 번째 은퇴를 선언을 했죠. 네. 근데 이제 프로에서도 어쨌든 상당히 이제 좀 좋은 활약을 펼쳤었지만 이분이 사실 대학 때는 감독도 했었고 네. 특히 이제 감독을 하기 전에는 톨리도 대학, 그다음에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닉 세이반 밑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노틀담 대학에서 루 홀츠라는 또 이제 명장 밑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분이 이제 딘 피스가 NFL 그다음에 그 뭐 칼리지 볼 합쳐서 미식 축구 역사상 정말 손꼽히는 감독들 3명 밑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한 거죠. 네. 빌 벨리책, 그다음에 닉 세이반, 그다음에 이제 루 홀츠까지 그 뭐 풋볼 역사상 네. 꼽히는 명장들 중에 명장들 밑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했던 뭐 그런 분이십니다. 네. 굉장히 이제 수비 쪽에는 좀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이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인물. 오래 하셨죠. 그러니까 네. 47년인가 코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하셨고 이분이 사실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은퇴할 때 이제 기자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 근데 나는 하이스쿨 코치였다.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프로에까지 와서 대학도 넘고 프로까지 와서 그러면서 우승도 2번이나 했고 슈퍼볼을. 그러니까 사실 본인은 본인의 꿈을 다 이뤘고 충분히 오래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이제 뭐 두 번째 은퇴니까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자들이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이상의 팀이 없을 것 같다. 타이탄스에서 계속 하고 싶다. 네.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 너무 좋고 이 선수단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팀을 떠난다 그러면 내가 사실 돌아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팀을 가기 위해서 은퇴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네. 이게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고인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 또 좋게 표현하면 장인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오랫동안 어쨌든 지금 미식 축구의 뭐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이 또 이제 NFL계를 떠나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또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코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네. 한 경기 한 경기 스트레스도 정말 심하지만 이 코치들이 그 근무하는 시간 정말 이제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네. 오피스에 남아서 일하는 정말 비디오 보고 연구하고 그렇죠. 그게 정말 그 뭐 스트레스도 많지만 근무 시간이 정말 길고 네. 또 생각해 보면 계속 타지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연배가 많이 되시면 네. 조금 이렇게 오래 하시기는 또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딘 피스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번에는 정말로 은퇴를 하고 자신의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끝으로 이번 주의 뉴스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였던 테네시 타이탄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